수식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변수 수식자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스태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final이라는 게 있고요. 네, abstract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 변수 수식자라는 건 뭐냐면은 네, 변수 수식자라는 거는 이렇게 위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뭐 값이 있으면 그 사이에 위치한다. 어떤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변수 수식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뭐 자료형이 선언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세스 권한, 퍼블릭인지 프라이빗 그런 게 선언, 그거 외에 또 다른 부분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변수 수식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예제의 예를 들면 스타틱인데요. 스타틱은 뭐냐면 전역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역 변수 역할을 하는데 C에서는 전역 변수를 함수 밖에 선언하는데 자바에서는 클래스 밖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게 클래스 기본 단위지만 클래스 밖에 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클래스 내에 선언을 하고요. 대신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네, 새로운 클래스 인스턴스 카운터라는 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할게요. 인스턴스 크리에이터 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두면 되고요. 넥스트에도 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에 new 해서 클래스를 생성합시다. 생성하면은 이름은 아까 이름이 뭐였냐면은 네 이름이 네 인스턴스 카운터네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카운터. 인스턴스 카운터라는 걸 만드는데 얘는 퍼블릭이고요. 역시 메인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스턴스 카운터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는 투두는 오토 제너레이터 메소드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서 쓰는데 글쎄요 좀 뭐라고 할까요?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좋겠는데 그거 제가 막아놨든지 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옆에다 두고 좀 스톱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프라이빗 변수는 웬만하면 프라이빗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tatic int num ins는 0 이렇게 초기화 하고요. 그 다음에 static int get count 그리고 return num instances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private static void add 여기는 메소드인데 프라이빗으로 했어요. 근데 뭐 별 이유는 아니고 얘는 이 클래스 안에만 쓰는 뭐 메소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일단 this 네 이렇게 빠졌네요. 인스 this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인스 얘는 얘 생성자죠. 근데 여기 퍼블릭이 안 붙은 이유는 뭐 어차피 메인에서 쓰니까 안 붙었는데 그냥 씁시다. 퍼블릭 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카운터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인스턴스 카운터 점 add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네 이렇게 add 인스턴스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이제 메인을 얘기했죠. 메인은 system.out.println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작 인스턴스
에다가 플러스하고 네, 이렇게 네,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int i는 0부터 i는 500까지 i 플러스 new in 네, 이렇게 그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스턴스를.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만들면 여기다 뭔가 할당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기능은 얘가 생성자가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이런 걸 그 변수 할당을 안 해준 겁니다. 다시 system.out.println 하고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몇 개인가? 뭐 인스턴스 뭔가 좀 뭐 이상한데요? 인스턴스 네. 네. 네, 어쨌든 네. 네, 요런 정도로 이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스태틱이라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작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카운터가 add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를 하나씩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인스턴스 늘리는 거죠. 근데 여기 new가 있어요. 생성자가 500개가 생깁니다. 500개. 그러면은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시키면은 인스턴스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500개가 네, 요게 500개로 증가하는 거예요. 즉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500개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마다 얘를 다 하나씩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스태틱일 때 전부 다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500개라는 게 즉 이게 전역 변수기 때문에 얘는 만들면 얘를 다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스태틱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스태틱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부 오류가 나올 텐데 오류는 뭐냐면 여기 스태틱은 스태틱 변수만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인스턴스 my instance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스태틱이 아니라고 하면 이 스태틱으로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는 네, 네 클래스 네 그다음에 private 하고 int num instance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뭐 네. 요것 때문에 그렇네요. 네. 클래스 이름만 적어야죠. 이름만. 네. 요렇게.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public get count 요렇게 전 num instance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네, get count public 이게 없죠. int 얘 스태틱이 아닙니다. 그리고 public void add instance
num instance 이렇게 네, 요 정도 하고요. 여기다 생성자 만들어야죠. 생성자 public my instance 네, my instance 하고 add instance 요렇게 네, 얘를 호출하는 거죠. 요렇게 부릅시다. 요런 정도로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얘가 아니라 네, 얘가 아니라 new 하고 네, new 하고 그 다음에 얘를 for 네, i는 0부터 하고 new add instance가 아니라 네, new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my instance add instance 요렇게 가봅시다. 요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스타틱이 아닌데 스타틱이라서 이제 좀 약간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해서 여기는 뭐냐면 500개 인스턴스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dd instance 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약간 바꿀 필요가 있는데 네, 여기도 역시 바꿀 필요가 있죠. 시작 인스턴스도 역시 좀 바꿉시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거 지웁시다. 지우고요. 네, 시트 한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my instance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인스턴스를 네, 여기 루프가 있어서 아마 여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여기서 루프가 있었기 때문에 불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글쎄요, 우선은 요걸 좀 약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네, 500개를 계속 한 다음에 다시 my instance는 뭐냐? 네, 여기서 로컬 변수가 여기 중복돼서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제 500개 만드니까, 네, 500개 만드니까, 요거를, 네, 보통은 500개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my instance하고 배열을, 네, 네, 500개 만들어야 되니까, 네, 배열을 하나 만듭시다. 네, 우선 요걸 먼저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네, 요거는, 이것도 역시 500이 나올 거예요. 요걸 실행을 시키면은, 네,
잠깐만요. 인스턴트 크리에이터 무슨 오류가 있다고 하지? 여기 잘못돼 있나요? 요거죠. 인스턴스. 네, 이렇게 다시. 네, 501개. 왜냐면 여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들어서 애드 인스턴스에서 만들었으니까 501개에서 하나잖아요. 여기 하나를 계속 증가시키는 겁니다. 계속 증가시키는 건데, 만약에 여러 개 만들게 되면은 아마 자바의 배열을 아마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배열은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 이그젠플을 위해서 자바 배열을 한번 써볼게요. 500개의 인스턴트를 만든 경우에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은, 네. 네, 여기 마이 인스턴스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new 마이 인스턴스를, 네, 만들어야겠죠. 만들려면은, 네, 마이 인스턴스 하고, new 하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에다가 500개. 맞나? 501개? 잠깐만. 네, 요렇게, 네. 501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501개를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는 my instance, 다음에 I, 이런 식,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글쎄요,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걸로 합시다. 500개, 500개 정도. 네, 여기는 0에서 500개니까 500개 정도 만들도록 하고요. 네, 요렇게 하게 되면은, 네,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네, 네, 자바 42번, 여기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나오냐면은, i는 0부터 500까지, 근데 카운터 42에 널 포인트 익셉션, 네, 음, 네. 이게 널 포인트가 나오는 이유는 500개 우선 만들었고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 생성자를 만들어야겠죠. 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아마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인덱스 아도바인드에서 500개 만들었는데, i는 0부터 500, 요건 501까지 가야 되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한번 돌려봅시다. 네. 그런 문제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 조금, 네. 이럴 경우에 쓰는 게 이제 디버깅 모드로, 네,
잘 모르겠으면은 디버깅 모드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모드 전환하면은 여기 벌레 모양 있죠. 벌레 모양 있으면 디버깅 모드 요 지점까지 선언합니다. 그래서 마이인스턴스가 500개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현재 다 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은 네,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에 여기에 이제 실행시키는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스텝 오버 하면은 인스턴스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에드 인스턴스 다시 인스턴스 쭉 가겠죠. 쭉 가면은 500개니까 너무 많네요. 원래 디버깅 할 때는 500개로 해서 잘 안 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지하고 한 5개 정도로 테스트 한 다음에 잘 되면은 이제 500개로 늘리면 되니까 네, 다시 네, 우선 실행이 되나 보고 안 됩니다. 안 되면은 다시 여기서 디버깅 모드 다시 가는 거죠. 디버깅 가서 네, 지금 네, 잠깐만요. 여기서 500이 아니라 5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한번 디버깅 모드 네, 이렇게 5개가 생겼어요. 0, 1, 2, 3, 4 여기서 이제 한번 스텝 오버로 여기 요 스텝 오버로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면은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2개 네,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다시 실행을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면은 네,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고 4에서 네, 5개 생기고 그 다음에 5 네, 아 그렇죠. 네, 여기 문제네요. 여기서 5가 없어요. 네, 이 문제였네요. 5가 아니라 최대가 4니까 요 정도까지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만들어지면은 네,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get count는 2로 나와요. 2로. 왜 2로 나오냐면 처음에 여기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add instance 했으니까 2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쭉 보면은 네, 네, 여기서 0, 1, 2, 3, 4 이렇게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렇게 2개씩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 요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네, 여기서 얘가 이제 로컬 변수 인스턴스 변수고요. 얘네가 메소드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스태틱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네, 여기도 다시 다 지우면 됩니다. 여기도 지우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요걸 제가 좀 바꿨는데 5에서 바꿨는데 얘는 네, 얘는 new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네, 얘였죠. 얘. 그 원래대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네, 5개가 만들어졌어요. 5개 5로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선 여기 좀 코드가 복잡해졌는데 네, 여기를 하나 디버깅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네, 그래서 디버깅 모드로 대충 디버깅 모드 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 요거를 우클릭하면은 토글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러면 없어지고요. 대충 메인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봅시다. 여기서 여기 숫자에는 누르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더블 클릭하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디버깅 모드로 진행을 하면은 여기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가 있는데 여기 현재 단계는 아직
여기 진입하기 전이니까 i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텝 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버튼이 스텝 오버거든요. 스텝 오버를 하나 누르면은 네, i가 0이 됐죠. 그리고 i가 0이 되면서 스텝 오버 하나 더 누르면은 다시 일로 가면서 인스턴트가 하나 생겼어요. 인스턴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냥 생기고 그냥 끝이에요. 얘는 생기면서 add 인스턴트를 생성자가 선언하고 num 인스턴트를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num 인스턴트의 값을 이제 봐야 되는데 글쎄 여기는 num 인스턴트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뭘 봐야 되냐면은 여기서 expression을 눌러서 add new expression에서 num instance 누르게 되면은 잠깐만요. 에러인데 네, 얘가 아니라 변수에 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스태틱이라서 아마 안 들어가는 거 같기도 하고 한번 보죠. 글쎄요, 여기는 이 값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떻게 보더라? 네, 여기 나오네요. 클릭하니까 나오네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네, 변수. 그래서 여기 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선언이 돼요. 다시 가면은 또다시 새로운 인스턴트가 생겼어요. 생기면서 네, 그리고 없어졌죠. 생기면 없어졌는데 이 값은 네, 2로 바뀌었습니다. 2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2가 됐죠. 2가. 그리고 또다시 실행을 하면은 다시 실행해서 여기로 돌아가면은 다시 여기 보면은 3이 됐죠. 3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인스턴트는 여러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스턴트 카운트. 요 클래스에 인스턴트가 여러 개가 생기는데 여러 개 생겨서 각자가 실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얘 값은 똑같은 변수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역 변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 역할. 그럼 요걸 지우면 어떻게 되냐? 스태틱을 지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자바 규칙상 스태틱 메소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쓰기 싫으면은 스태틱 메소드 아닌 일반 변수를 쓰고 싶으면 일반 클래스 변수 쓰고 싶으면은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태틱 메소드 역시 이 부분도 여기도 이제 홈워크입니다. 홈워크. 네, 홈워크이고 얘는 페이지가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에 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은 뭐냐면은 명시적으로 한 번만 초기할 수 있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 바뀔 수 없는 값. 그 상수는 보통은 대문자로 이렇게 써서 난 상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 상수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새로운, 잠깐, 이거 디버깅 모드 이제 스탑을 해야 돼요. 디버깅 스탑을 하려면은 이렇게 빨간 걸 누르면 되고요.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하고 다시 디버깅 모드를 다시 줄이고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듭시다. 뉴에서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네, 자바 프로젝트, 넥스트 하고 자바 프로젝트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테스트라고 아니 그 샘플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여러 번 바꿀 것 같으니까 샘플, 넥스트 하고 피니시. 네, 오프 퍼스펙티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렇게 샘플이고 여기에 소스의 뉴 클래스 하면은 뭐 새로운 클래스 만들 수 있는데 이 이그젠플에 보면은 카예요. 카가 아니라 마이자바. 네, 마이자바 라는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역시 메인은 역시 만들어주고요. 피니쉬 마이자바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치면은 마이자바 파이널 인트에서 얘는 네, 먼저
final int 하고 뭐였죠? final int width는 10 이렇게 상수입니다. 상수. 그리고 얘를 한번 그리고 상수를 또 여러 개 또 다르게 선언할 수 있어요. public static int 뭐 두 개지는 도개지, 도그 age, 도구 age, 예, 네. public static string 도그 int public static이 아니라 public static final이죠. final. 네.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요거는 10 이렇게. 네, 걔가 좀 나이가 많죠. 4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네, 4. 네. 어디 갔죠? 여기. 네. static final string name은 nd. 네, 이런 식으로 예, 스트링은 대문자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수고요. 여기에 이제 void change라고 합시다. change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서 dog age 3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네, 여기에 다음과 같이 빨간 표시가 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빨간 표시를 보면은 the final field dog age cannot be assig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새롭게 할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의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다 그냥 final 들어가면 상수다. 값 바꿀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수. 네, 상수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수. 그리고 그 다음엔 abstract라는 게 있는데 abstract는 인스턴스 할 수 없는 걸 abstrac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냥 개념만 있는,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는 뭐가 상속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어쨌든 메소드를 선언은 해야 되는데 따로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상속용으로만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거다. 안에 내용 abstract로 되어 있으면 따로 구체적으로 뭘 안 해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어쨌든 요런 메소드는 여기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구현을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메소드가 필요한 경우에 abstract라고 선언하고 클래스도 abstract라고 선언하게 되면은 그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abstract라고 선언이 안 되면은 네, 구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메소드가 구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거는 상속의 경우에 않는 경우 네, abstract로 메소드를 선언, 그리고 클래스도 abstract로 선언하면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됨. 만약 abstract로 선언되지 않았다면 모든 메소드는 구현을 해야 함.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걸 제외하면은 모두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하면 되고, 싱크로나이즈드는 뭐냐면은 스레드라고 해서 멀티 스레드 해서 동시에 여러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루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그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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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동시에 여러 개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스레드라는 스레드라는 걸 쓰는데 동시에 여러 개 동시에 진행될 때, 원투가 같이 진행될 때, 그럴 때 뭔가 변수가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박자를 맞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싱크로나이즈라는 걸 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특별히 할 만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다만 비트 연산자는 뭐 C에서는 별로 많이 안 해봤을 텐데, 비트 연산자도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ND, OR 연산,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죠? 요거는 이제 XOR 연산은 예로 하고, 틸다는 플리핑이라는 건 이거 역으로 바꾸는 거죠. 쉬프트 연산은 비트를 하나씩 옮기는 거, 오른쪽도 옮기는 거, 이 쉬프트 연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비트 연산이고, 논리 연산은 비트 연산과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개씩 씁니다. 그리고 얘는 낫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연산자라는 건 여기 자바의 특이한 점인데 인스턴스 오프라는 게 있어요. 인스턴스 오프는 뭐냐면은 객체가 있는데 얘가 뭐지? 라는 거죠. 이 name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료형인지. 뭐 C에서는 없어요. 왜냐면 C에서는 자료형이라는 게 뭐 기본으로 돼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근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객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객체가 어떤 타입인지 변수가 어떤 종류의 어떤 자료형인지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인스턴트 오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객체가 있어요. A라는 객체가 홈이라는, A라는 변수가 홈이라는 그겁니다. 홈이라는 객체 인스턴스로 선언이 됐어요. 선언이 됐을 때 이게 홈 맞니?라고. 왜냐면 객체장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객체들이 정의되어 있고 선언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필요가 가끔 실행 중에 가끔 쓸 때가 있다라는 정도로 우선 지금은 이 정도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어떤 객체 패턴이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자바 수업에서 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비트 연산 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비트 연산 정도는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연습 삼아서 비트 연산은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숙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숙제고 여기서는 이게 몇 페이지냐면 한 대충 한 4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4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8페이지. 이 정도는 이제 실습 문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코드 구현. 이 정도 실습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루프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요. 포 루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포 루프.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루프를 종료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라는 게 있네요. 여기 브레이크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요 루프를 돌다가 중간에 싹 빠져나오는 겁니다. 싹 빠져나오는 거. 그게 브레이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브레이크는 루프를 돌다가 루프를 싹 빠져나오는 거.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빠져나오는 게 브레이크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컨티뉴는 뭐냐면은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단계, 지금 루프는 지금 단계를 건너뛰는 겁니다. 이건 건너뛰는 거, 컨티뉴. 브레이크는 루프를 빠져나오는 거고, 컨티뉴는 지금 현 단계에 있는 루프에, 현 단계에 있는 여러 연산들이 있는데, 그 건너뛰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에서 알고 있는 그 루프 말고도 다른 루프가 있어요. 요런 루프인데요. 파이썬을 여러분들 해봤다면 조금 익숙해진 표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루프를 1에서 X까지 언제까지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주어진 범위만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아웃 오브 인덱스 에러라고 해서 어떤 루프에 들어가는 배열이 있으면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이를 정확히 맞춰서 배열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끝까지 루프를 돌려준다라는 거, 새로운 루프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해봤다면은 새로운 방식은 아니고 C랑 좀 다른 방식이다. 좀 더 편하다. 왜냐면은 이 방식은 어떤 루프에 들어가는 배열의 길이를 따로 측정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문 if else 여러분들 알 거예요. 스위치 구문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스위치 구문도 알 테고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뭐 할 건 없고 요런 부분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알 테고요. 그러면은 한번 10진수 1, 2, 3을 반복문과 비트 연산절 코딩하는 숙제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56페이지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면 숙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9페이지가 있는데 39페이지는 제가 뺄게요. 숙제에서 39페이지는 39페이지가 아니라 이 몇 페이지죠 이게? 여기죠. 요거는 제가 그냥 빼도록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 삼아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숙제가 3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32페이지 숙제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숙제니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구현해서 뭐 코드를 낼 필요는 없고 아주 간단한 코드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캡처하고 결과도 캡처해서 화면 캡처해서 그거를 문서로 워드라든지 이런 문서로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그냥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여러 장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기 좀 안 좋고요. 그냥 이미지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고요. 이 내용은 아마 내일까지 수업 전까지 제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 수고했습니다.